다이어트와 주식 투자의 성공을 결정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끈기다. 월가에서 아직까지도 영웅으로 전설로 인정받는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늘날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접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1944년생, 지금 현재는 80대 나이입니다.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부터 골프장에서 캐디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를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일찍 시작한 케이스죠. 골프장에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사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인턴 자격으로 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대학 다닐 때 항공운송 주식 플라잉 타이거 항공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한 $1,000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8불에 샀는데 나중에는 80불까지 오른 거죠. 피터 린치가 주장하는 10루타 종목, 10베거, 처음으로 10루타 종목에 투자한 게 바로 대학생 때 투자한 부분입니다. 이 투자로 인해서 등록금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피델리티 인턴을 거쳐서 입사하고 마젤란 펀드를 맡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전설이 시작됩니다. 1977년부터 90년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평균 29.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펀드 운용액을 무려 660배나 증가시킨 전설의 인물입니다. 연평균 29%면 정말 엄청난데 이걸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직접 그 수많은 기업들을 직접 탐방하고 분석한 그런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0가지가 넘는 그런 종목의 코드를 다 외웠는데 딸아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충격을 받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46세의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자신과 가족의 주식 계좌만 관리한다고 합니다. 은퇴를 할 때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편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주식 전문 투자자들보다 일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의 쇼핑 목록을 보면서 10루타 종목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일반적인 상식선 상에서의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금융 기법이나 최신 유행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제품들이나 접하게 되는 상품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경험으로는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을 포함해 위대한 투자가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다. 나는 던킨 도너츠와 크라이슬러를 이해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다.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나는 시장 예측을 믿지 않는다.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저평가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무척이나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도 워렌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 돈을 벌어보았고 좋은 시장에서 돈을 잃어보기도 했다.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간다. 나에게 필요한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이런 회사를 찾을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고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든지 발굴하자마자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들었든 쇼핑몰에서 보았든 당신이 먹어본 음식이든 구입한 상품이든 말이다. 던킨 도너츠에 항상 사람이 붐빈다고 해서 당신이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확인해봐야 할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 좋은 종목을 고를 때 사람들이 계속 제품을 구입하는지 그런 상품이 정말 멋진 완벽한 종목에 속한다고 합니다.
나는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보다 약품이나 청량음료, 면도날,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꾸준한 사업이 널려 있는데 변덕 심한 사업에 매달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있고 그걸 하나 사면 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정 약품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면도날 이런 것들은 제품을 구입해서 그게 만족스러우면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게 되는 제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제품을 구입하는가? 그런 종목이 있다면 좋은 종목에, 멋진 종목에 해당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소규모의 포트폴리오라면 나는 3개에서 10개를 보유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설계는 투자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 초기의 젊은 투자자라면 투자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인 투자자보다는 심루타 종목, 고성장주를 더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다.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 경험을 쌓게 되므로 나중에 좋은 주식을 고르는 안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 중에 주식이 얼마 되면 팔아야지 이런 유혹을 느낄 때마다 이 주식을 더 살 만큼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주식은 즉시 팔아야 한다고 스스로 일깨운다. 대형 우량주에 투자해서 20-30% 수익을 몇 차례 누적하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피터 린치가 분류한 기업의 유형 살펴볼게요. 일단 저성장주, 크고 오래된 회사들을 말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는 주식들이라는 거죠. 성장률은 높지 않지만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배당금이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튼튼하고 안정적인데 깜짝 놀랄 만한 대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는 이유는 경기 후퇴기에 안전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성장주는 연간 20에서 25%로 매섭게 성장하는 작고 진취적인 기업들을 말합니다. 피터 린치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었고요. 10배에서 2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고성장 산업일 필요는 없고 따분한 산업의 고성장 기업을 좋아했습니다. 경기 순환주, 자동차, 항공, 철강, 화학업종 같이 특정한 경기 순환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주식을 말합니다.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 전반에 걸쳐서 예리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량주 회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했다가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턴어라운드주는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들인데 간혹 가다가 회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산주는 저평가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재생 목록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드립니다.